오늘은 한온 시스템의 공시자료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1986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포드 자동차와 만도 기계의 합작으로 세워졌으며 설립 당시 상호는 한라공조였습니다. 한라공조는 1996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2015년 사명을 현재의 한온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열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몇 가지 제품들이 있고 사업부는 단일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전, 평택, 울산, 아산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 약 50여 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말 현재 최대 주주는 전체 지분의 50.5%를 보유하고 있는 한엔코 오토홀딩스 유한회사이고 2대 주주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모두 전기 대비 지분율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전체 지분의 22.24%인 1억 1,08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도 동안 자본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는 5억 3,338만 주이고 자기 주식을 제외한 유통 주식 수는 약 5억 3,367만 주입니다. 우선주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한원 시스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통주에 대해서 매년 320원의 현금 배당을 해왔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2018년과 2019년에는 50에서 60%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54.74의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현금 배당 성향은 현금 배당 금액을 연결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는데 같은 현금 배당 금액 대비 배당 성향이 높아졌으므로 2020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포드자동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현대차의 비중이 가장 크고 현대모비스와 합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약 36% 수준을 차지합니다. 고객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판매 실적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감소폭이 기아차에 비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8%에 달하고 2위는 두원공조가 잇고 있습니다. 두원공조는 2018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2019년부터 30%를 초과하고 있고 한온 시스템은 2019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가 2020년에 다시 일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원 시스템의 주요 제품의 가격입니다. H백부터 파워트레인 쿨링 및 기타 제품들 모두 2020년 들어서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역별 판매 현황입니다. 아시아 판매 비중이 전체의 60% 수준을 전후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미주의 경우에는 20% 수준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47에서 48% 수준입니다. 내부 거래 제거 전이라 비중을 다 합하면 100%가 나오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비중을 볼 수는 있는 자료입니다. 정리하면 아시아 판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유럽, 미국 순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외부 감사에는 3일 회계법인이었고 감사 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기 대비 약 4% 수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16.4% 감소, 영업이익은 34.7% 감소, 당기순이익은 64.8%나 감소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수익과 기타 수익이 전기 대비 35.8%, 17.1%만큼 증가했는데 금융 원가와 기타 손실의 증가폭이 훨씬 커서 당기 순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확산이 되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은 시장 경기 변동 및 완성차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완성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이 감소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매출 총이익률부터 당기순이익률까지 모두 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은 10.2% 증가했고 부채는 17.3%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는 4.2%만큼 감소했습니다. 유동자산이 18.6% 증가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무려 전기 대비 6,387억 원 수준 증가했고 비율로 보면 93%나 증가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현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증가한 것을 보면 차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내역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2,877억 원, 장기 차입금은 1,577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단기 차입금 내역을 보면 외화 단기 차입금, 매출채권 담보대출, 회사채 발행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의 용도나 이용 목적 등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 차입금 내역을 보면 차입금 상환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했고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차입을 통한 차입금 상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현금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감소했습니다. 다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9년에도 200%를 초과했는데 2020년에 더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회복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회복을 통해 재무 비율을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